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25일 금요일 손상TV 뉴가를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까보기를 줄여서 뉴가, 아주 좋습니다. 뉴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성북구청에 CCTV를 제출하지 않고 증거를 인멸했다는 그 협의로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장로에 대해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서 기각이 되었다. 알고 계시죠? 모르고 계신 분도 많을 텐데. 사건을 담당한 김태균 영장전담판사는 이 사건 CCTV 영상자료 제출 요청이 감염병 예방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 사건 CCTV 영상자료 제출 요청이 감염법 예방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는 현재까지 수입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피의자들의 주거, 연령, 직업,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신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보면 피의자들이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했을 때 이와 관련된 소식을 전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수사기관도 아닌 성북구청에게 CCTV를 안 넘겼다고 범죄자 취급해서 경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무슨 이날에는 구청에서 내놓으라고 하면 다 내놔야 하고 안 내놓으면 증거 인멸했다면서 수사기관이 구속영장 청구하는 나라가 돼버렸습니까?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앞으로 구청에서 CCTV 내놓으라고 할 때 안 내놓으면 구속영장 청구하겠다며 경찰이 감히 국민을 겁박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를 받다면서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신도 17명에 대해서 김문수 지사 포함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한 것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이 정권에게 까불면 전신만신 다 구속시키고 재판장에 세우겠다는 폭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꼬라지가 또 반복되는구나 했는데, 그래도 영장전담판사의 정확한 법대로 기각을 시킨 겁니다.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정권이 우파 시민 세력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가면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사람들의 행동도 봐서는 분노가 끌어오를 때까지 끌어올랐으니까 우파 시민 세력들의 결집이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 초기 때 보여줬던 시퍼런 칼날을 다시 뽑아 올리면서 마구제비로 또 휘둘러 보는 겁니다. 오히려 강도가 더 붙었어요. 왜냐하면 요거는 우파만 딱 그냥 골라서 조지니까. 어제도 보십시오. 북한에 의해 우리 국민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탔는데도 불구하고 정세균은 또다시 개천절 집회를 꺼내들고는 개천절을 전후해서 강화문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하는 국민이 있다. 어떤 이유라도 어떤 변형된 방법으로도 강화문 집회를 용납하지 않겠다. 그러면 청사에 사무실 하나 빌려주든지 총리실 방 하나 좀 빌려주든지. 말을 안 들어주니까 강화문으로 나가는 거 아니요? 말 들어주면 누가 강화문 나가겠냐고.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시원한 커피나 마고 텔레비나 보고 앉았지. 그리고 정세균은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그게 안되면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력하게 취하겠다. 법 참 되게 좋아하네요. 대국민 엄포성 경고까지 내뱉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이낙연은 지난 22일 경찰청장인 김창룡을 만나서 개천절 집회를 원천 차단하는 이런 말을 하더니 그거 가지고도 선이 안 풀렸는지 어제는 아예 SNS에 개천절 집회를 운운하면서 드라이브 스루는 신속하고 안전한 코로나 진단검사를 위한 K방역에 빛나는 아이디어다.
그것을 불법 집회에 쓰겠다는 발상 자체가 용납하기 어렵다는 글을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아이고 참 한장하겠네. 더 나아가서 이낙연은 경찰은 차량 시위도 코로나 재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건 당연한 조치다. 경찰은 행태가 무엇이든 시위를 원천 봉쇄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벌하기 바란다. 마치 자기가 총리를 착각하는지 경찰을 향해서 당대표가 지시를 내는 듯한 이런 글까지 올렸습니다. 아이고 이낙연 대표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 명색이 그래도 우리같이 다 신문밥 먹으면 기자 출신이라는 사람이 그리 어떻게 이렇게 논리가 비약합니까?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불법 집회로 간주하고 싶으면 왜 드라이브 스루 집회가 불법인지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를 대야 하는데 이거 뭐 경찰이 합법이라고 하면 합법 집회고 불법이라 하면 불법 집회고 그거 질질 끌려다니고 있으니 얼마나 웃긴 꼴하십니까? 차량 시위는 드라이브 스루와 관계없이 이거는 자유민주주의고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낙연이 언제부터 이렇게 대한민국 경찰을 신뢰하고 있었는지 참으로 궁금할 따름입니다. 경찰이 무슨 방역당국입니까? 에? 경찰이 무슨 전문 지식이 있어서 차량 시위가 코로나 재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단정을 지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구체적인 근거와 사례가 있습니까? 이낙연 대표 구체적인 근거와 사례가 있습니까? 그냥 추측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근거와 사례도 없는 추측을 가지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거 이거 범죄행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낙연은 경찰의 손을 들어주면서 잘했다고 박수를 쳐주고 있으니 이 얼마나 웃긴 꼬라지입니까? 말려도 시원찮을 판에. 그야 말대로 지들 마음에 들면 합법 집회고 저거들 마음에 안 들면 불법 집회로 간주하겠다는 이거 아닙니까? 이 공산주의 다 됐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김창룡 경찰청장이 다시 나와서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 현행범 체포는 물론이고 운전면허 정지에 취소, 차량 견인까지 하겠답니다. 아주 들이댈 수 있는 법이라면 귀걸이를 귀에다 코걸이는 코에다 아무데나 갖다 척 걸어도 된다는 이런 논리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 모아다가 우파 차량 시위를 막겠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전문용어로 찌랄도 풍년이랍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뭐 면허정지에 뭐 견인까지 하냐고 북한에 얘기해서 우리 해수부 공무원 총선 사람들 그 1등 사수만 50m 그냥 작살내는 거 보니까 그 한 10명 보내달라 해서 강화문에 우파 시위하면 총으로 다 쏴 죽여버려. 씨.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이게 지금. 헌법이 보장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이런 식으로 아직 몸도 안 풀었는데 자기들 멋대로 재단을 하고 나 살다가 시위했다고 면허정지시키고 견인하겠다는 이 꼬라지는 또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래 막 몽둥이로 다 때려잡아 경찰을 밑에 그 뭐라 옛날처럼 곤봉 주고 대갈통 다 빠개버리라고. 국민들 꼬라지 보기 싫잖아. 이런 광단을 북한에는 왜 못 부립니까? 북한은 우리나라 공무원을 총으로 사살하고 불에 태우기까지 했는데도 찍소리 못하면서 허구한 날 한다는 것이 그냥 자국의 국민들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참 한장하겠네. 그런데 이게요 정당한 집행을 하고 공평하고 공정한 이런 뭐 압력이라면 이런 탄압이라면 이해하죠. 그런데 이보다 더한 짓거리라는 민노총에 대해서는 아무 짓거리도 안합니다. 그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뭐 민노총은 저건 멋대로야.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이 영상을 보고도 과연 이정권과 경찰이 우파 차량 시 집회가 불법이라고 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 잘 보셨습니까? 지금 보신 영상은 지난 7월 25일 이석기 사면을 촉구하는 좌파들의 차량 시위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좌파들은 2달 전걸 기억을 못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2달 전 좌파들이 이석기 사면을 요구하면서 차량 시위를 벌였던 영상을 보여드린 겁니다. 저렇게 줄지은 차량 시위가 서울 서초구를 비롯해서 종로구, 성북구 곳곳을 헤집고 돌아다니고 동시다발적으로 보란듯이 서울 시내 교통을 방해하면서 쫓아다녔는데, 심지어는 저속주행은 물론이고 왕복 10차선 중에 5, 6차선을 점거해서 차량 경적까지 울렸다고. 야, 이 난리도 보통 난리가 아니죠. 왜냐하면 저는 직접 차를 몰고 거기 가서 그거 끼어가지고 시급했다니까요. 무엇보다 당시 주최 측에 의하면 시위에 참가한 차량이 서울 시내에서 모두 2,500대, 경찰 추산 600대 가량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2,500대도 못해하리나? 모인 인원은 깎고 감염법 위반 인원은 늘리고 뭐하는 짓거리야 이게 지금. YTN이나 경찰은 광화문에 참여한 인원이 저거들 얘기는 500명밖에 안 된다 해놓고 확진자만 600명 나왔다 그러면 그럼 나머지 어찌 된 거고. 그리고 막 떠벌릴 때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으로 막 올라가요. 아이고 꼴값을 떱니다. 꼴값을 떨어. 이런 것도 모르는 국민들이 답답하긴 답답하지 뭐. 아니 2,500대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좌파들이 끌고 나올 수 있는 차는 다 끌고 나와서 깃발을 걸고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고 지랄을 하고 돌아다닌 겁니다. 뭐 어차피 이석기 석방하는 알라들 정신상태가 어떤지는 저보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까지는 지금 여기서 뭐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석기 석방 차량 시위에 대해서는 이 정권이나 정세균이나 검찰이 경찰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겁니다. 이석기 석방 차량 시위에 대해서 집회 신고를 받아 주었답니다. 더 나아가서 전체 차로를 점거한 것이 아니어서 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하기도 어렵다고 저속 주행하고 경적을 울린 것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석기 석방 차량 시위가 열린 7월 25일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릴 때였습니다. 7월 25일 하루만 하더라도 신규 확진자가 113명을 기록했고 115일 만에 첫 세 자리를 기록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가 114명이었으니 오늘이나 이석기 차량 시위가 열렸던 7월 25일이나 코로나 감염 위험성은 또찐개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파 차량 시위에 대해서는 아직 신고도 제대로 하지 않고 법적 판단조차도 받아보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세균, 이낙연 국민을 향해서 엄포를 놓고 경찰은 현행범 체포를 물러내고 면허 취소에 결인까지 하겠다고 엄포를 또 놓습니다. 이런 경찰이, 이런 정권이 이석기 석방 차량 시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전체 차로를 점거한 것이 아니어서 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하기도 어렵다면서 면죄부까지 주었습니다. 민노총에게도 650명이 모여서 경찰을 두드러 패고 정치 이주에 상해를 입힌 이런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달랑 하나 구속신을 끝냈습니다. 이 무슨 이런 개떡같은 나라가 있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코로나 감염 위험성은 마찬가지인데도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코로나 지금 코로나 다릅니까? 좌파 코로나 우파 코로나 다르냐고요. 뭐 이석기 석방 차량 시위에는 코로나가 안 가고 문재인 퇴진 차량 시위에는 코로나가 차 속까지 침투를 해서 콧구멍까지 샥 들어가는 겁니까? 진짜 억지를 부려도 좀 정도껏 부리십시오 양반들아. 지나가는 개가 웃것을.
그 꼬라지를 보고 지렁이가 웃다가 눈알이 빠지겠어. 이것만 보더라도 이 정권이 얼마나 이중적으로 집회결사의 자유를 다루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돌아가는 꼴을 봐서는 문재인은 당장 방을 빼야 할 형편이 됐으니까 이낙연이고 김창룡이고 정세균이고 전신만신 나와서 오로지 개천절 집회만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을 일삼고 있는 겁니다. 정작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북한에 의해서 총격 피살을 당하고 불태워 목숨이 끄는 이런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는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툭하면 우파 탄압 프레임을 들고 나서 국민들을 선동질을 해야 됩니다. 오늘 김정은이가 우리 공무원 피살 관련해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조선노동당 명의로 통지문을 통해서 김정은 동지는 우리 적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면서요. 문 대통령과 남쪽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했다. 그리고는 우리는 기척 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도 없이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불의 대가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들을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들이 완전히요. 사람 죽여놓고 오히려 너희들이 잘못했잖아. 반대로 한 방 놓아버린 겁니다. 문재인 정권에. 이게 진정한 사과인지 뒤통수 치는 건지도 모르면서 이놈의 정권은 이 통지문을 북한에서 보냈다고 이걸 또 자랑질을 합니다. 아니 그 통지문 어디에도 진정한 사과의 의미를 느낄 수 없는데 서울은 이 통지문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언론에. 그리고 그 말미에 벌어진 사건에 대한 기측의 정확한 이해를 바랍니다고 적었습니다. 북한이. 이게 뭡니까? 너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 청와대 큰일 났네요. NSC도 똑같고 이 통지문 하나 제대로 분석을 못하는 인간들이 모여 앉아서 뭔 나라를 끌고 간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거는 도착하면 발표하기 전에 청와대가 먼저 북한을 향해서 이런 개떡같은 통지문 보내지 말고 김정은이 직접 나와서 재발 방지책을 배상하라고 났어요. 안 났으면 우리도 너희들 맨놈 작살 내버리겠다. 이렇게 나가야죠. 대만 총통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중국이 뭐 총 몇 방 쏘겠다 했기에는 아주 미사일로 작살 내버리겠다, 핵폭탄을 쏘겠다고 달라드는 거,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야. 통지문 하나 달랑 주니까 이게 왜 떡이야. 이런 식이면 북한이 우리 국민들을 총으로 쏴 죽이고 무조건 통지문 한 장 달랑 보내면 모두 끝나는 겁니까? 이러니까 정작 좌파들은 똑같이 차량 시위를 해도 이 정권이나 공권력이 겁이 나서 입도 뻥긋하지 못하는가 봅니다. 북한 하는 꼬라지나 이거 지금 좌파들 하는 꼬라지 똑같이 하나 보세요. 공권력이 찍소리 못합니다. 오로지 우파만 때려잡으려고 눈깔이 빨개가 돌아다니니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하지만 과연 이 모든 것이 그냥 넘어갈 줄 알겠지만 모든 것이 범죄라는 것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대들의 죄를 차곡차곡 챙겨두십시오. 제가 노란 딱지 붙고 규제를 받아가면서 구독자도 안 늘어나고 시청률도 없지만 줄기차게 분석을 통해서 이런 방송을 하는 이유는 우파 국민들의 지식 무장도 있겠지만 모든 증거 자료를 그때 분석해서 그대로 확실하게 남겨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추후에 세상이 밖에 없어 그 죗값을 물을 때 바로 이 방송 영상 하나하나가 이것들의 아가리에서 찍소리하지 못하도록 정확한 분석을 통한 자료를 취합해서 영상으로 남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때도 지금처럼 오만방자한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때 가서 오리발 내밀어봐야 작두로 잘라버립니다. 닭발 내밀어봐야 뜨신 물에 팍 집어넣어서 펄펄 끓은 껍데기 홀랑 비켜서 고추장 찍어서 먹어버립니다.
국민의 분노를 건들지 마십시오. 나라가 어쩌다 이 모양이 됐습니까? 김정은이 통지문 한 방에 국민의 목숨 하나가 그냥 개죽음을 당한 꼴이 됐습니다. 이제는요, 총을 쏘고 가보니까 시체는 없고 부유물만 있더란 거요. 시체가 어디 간지도 모릅니다. 시체를 태운 게 아니라 부유물을 태웠다고 합니다. 또 좀 있으면 해수부 직원이 살아나오겠네. 이건 도대체 무엇을 북한에 요구를 한 건지, 이게 나랍니까? 이게 나랍니까? 문재인 나가.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전 내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